이번 주 총 금액은 72만 4,57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살 걸. 걸. 뭐예요 이게? 뭐 AI 그러게요. 배터리 닿는 아유. 방전된 AI 컨셉이에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선아. 김리온입니다. 임광현입니다. 배태욱입니다. 광윤 PD 네. 무슨 컨셉의 오프닝이었습니까? 실패했어요. 뭔데였는데? 저희 녹음날 기준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게 노멀 피플까지잖아요. 그리고 그 전이 메일이 여행이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 두 개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들어보니까 얘는 왜 너무 이렇게 좋던데? 그 어느 꼴- 때보다 좋았는데. 아 정말요? 얘 네. 왜 이렇게 꼴사납게 말을 빨리 하지 이런 말이 좀 빠르긴 느낌이 했어. 있어서 근데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니야. 말을 그래서 많이 천천히 하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조금 정상 속도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튼 좀 느리게 말해보자 라는 취지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강현 PD 말 많이 하니까 참 좋던데. 맞아요. 재밌었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도요. 다들 자기가 말 길게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 할 때 저도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전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말이 내가 너무 많은데? 태욱 PD가 뭘 제일 없지 않아요? 아니요. 저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만 할까요? 리온 대표님 이번 주 책 쇼핑 금액 72만 4,570원 총 33권 사셨고요. 지난번에는 금액대가 69만 원대였나요? 그죠? 맞아요. 69만 9,990원. 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했죠. 좀만 더 쓰시지 이러고. 스테디하게 어쨌든 60만 대 후반 7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리온 대표님이 구매한 책들 중에 저희가 고른 책들이 뭔지 광현 PD가 소개 좀 해주세요. 총 33권 중 9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로저 올머스의 할 수밖에 없는 말, 이동은 정의용의 진, 루비 탄도의 식탁과 화해하기, 김소연의 그 좋았던 시간에, 조지 손더스 바르도의 링컨, 권리의 가르시아 마르케스, 프랑스와주 사강의 마음의 시면, 맥 바넷이 쓰고 카슨 앨리스가 그린 What is Love, 오스카 노부카즈와 강말실이 쓴 책의 길을 잇다. 아니 작가님들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어. 이름을 제대로 모르니까지. 버벅대기. 자, 이렇게 9권 선별해서 알려드렸고요. 국자영 디렉터가 고른 3권이 할 수밖에 없는 말, 진진, 식탁과 화해하기. 제 눈길을 끄는 책은 할 수밖에 없는 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자영 디렉터? 찾아본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요. 뭐 동물권에 관한 네, 그림책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이 책 혹시 리온 대표는 훑어보셨어요? 이 책, 보기는 봤어요. 이 네. 책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언니가 많이 보니까 많이 이게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표지랑 그림이랑 다 생각이 나는데 진짜 한심하다. 내용이 아니네. 생각이 안 날 수 네. 있죠. 근데 이게 약간 그림도 조금 기괴했던 것 같고 어떤 그 좀 불편한 얘기였던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인간 때문에 동물이 위태로운 걸 얘기했던 건지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좀 불편한 얘기였고 책 자체가 되게 크고 두꺼워서 오늘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무거워서 놔뒀어요. 근데 그림이 유쾌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좀 불편한 것도 한 번씩 꼭 보자주의여서 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덮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네. 들춰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림책인가 우리가 봐요. 뭔가 잘못한 내용이었겠죠, 동물들에게. 늘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 광현 PD가 고른 책은 자영 디렉터랑 좀 많이 겹치는 네. 것 같아요. 식탁과 화해하기,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리고 책의 길을 잇다 이렇게 세 권을 골라주셨는데 네. 책의 길을 잇다가 아까 오스카 노부카즈와 강막실 님이 공저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책의 길을 잇다. 뭔가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교환한 편지글 이런 느낌인가요? 네, 표지에 보면 한일 출판인 왕복 서간집이라고 되어 음. 있더라고요. 장르는 하나밖에 안 읽어봤는데 네. 위험한 관계, 서간 소설이라 그러나요? 편지 형식으로 그건 소설이 이루어져 있고 그건 이제 소설이었으니까 이건 아닌데 뭔가 이런 식의 서간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좋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거 마지막에 보면 연재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1장을 쓰고 그 원고를 이제 치지 히토나리한테 보내주면은 그 사람이 읽고 다시 또 자기 원고 쓰고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 그게 되게 좀 낭만적으로 들렸어가지고 조금 낭만 있지 않나 싶어서 그 궁금했습니다. 주고받음에서 오는 낭만에 네. 이끌려서 이 책을 또 골라주셨고 태우 PD는 What is Love 그리고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렇게 두 권을 골라주셨어요. 네. 제가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고르셨다는 거. 아, 우리 태우 PD가 마르케스의 세계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마술적 리얼리즘 사랑하시나 보다. 감명 깊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이 리스트를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드리기 죄송한데 처음 본 책들 같은 느낌을 지금 전부 다. 이 9권이 아, 정말? 9권이 이게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여기서 뭐 뽑았지 싶은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네, 부끄럽네요. 네. 아, 저 질문 질문을- 내려놓으세요. 저 왜 이 마르켓을 뽑았을까요? 그 이름에서 오는 뭔가 강렬한 있었을 느낌? 거예요. 표지가 예뻐서 표지가 예뻐서일 수도 있어요. 알겠다. 알겠어요?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얘기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스토리텔링 같은 거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재밌는 얘기 좋아하고 또 궁금하더라고요. 리온 대표님 이게 네. 지금 아르테 출판사에서 네. 나오는 클래식 클라우드 맞아요. 시리즈 중 한 권이잖아요. 그 책들 왠지 다 콜렉트 하고 계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출판사에서 내 인생의 아하. 거장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이라는 네.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뭐 문화, 예술, 철학 뭐 이런 분야의 거장을 딱 한 명을 뽑아서 그 자취를 쫓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케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너무 좋죠. 이 책은 꼭 읽어봐야겠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 아직 사셨어요? 못 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르케스의 책이 아니라 마르케스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다른 작가가 한 네. 거거든요. 우리나라 네. 작가들이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딱 그냥 한 명의 거장을 뽑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책 시리즈예요. 예를 들어 뭐 단테, 아하. 베토벤, 뭐 섹스피어도 쇼팽, 있고. 뭐 헤세. 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다해 네. 영화 평론가는 코난 도일을 좋아해서 또 음. 코난 도일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재밌겠다. 재밌겠죠. 네. 네, 재밌어요. 근데 대표님은 왠지 이 책들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웬만하면 네, 다. 네. 그렇죠. 일단 여기서 선정한 작가들이 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작가에 대해서 또 이분은 어떻게 쓰셨을까가 궁금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렇죠. 추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전자책으로 나왔냐 안 나왔냐. 그래서 전자책으로 나오면 웬만하면 사서 보고 안 나오면 좀 기다리면은 나오는 경우가 그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아직 전자책으로 안 나서 제가 안 산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리온 대표님한테 빌려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그건 너무 환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좋았던 시간에 바르도의 링컨,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마음의 심연 이렇게 4권을 골랐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1부에 같이 볼 책은 그 좋았던 시간에 김소연 시인의 여행 산문집입니다. 달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0년 11월에 출간됐던 책이에요. 김소연 시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그렇죠. 저도 이서살 녹음하면서 몇 차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추천사를 쓴 책은 나는 무조건 사서 읽는다. 네. 믿고 보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극에 달하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등의 시집을 내셨고 사실 시만큼이나 산문을 너무 아름답게 쓰는 분이세요.
그래서 산문집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글자 사전, 그리고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이런 에세이를 쓰셨는데 저는 이 에세이는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어요? 예. 에세이도? 네. 시보다 사실은 저는 이분의 산문을 더 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에세이를 읽으면 참 언어가 섬세하고 사려 깊다는 느낌?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되게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글인 것 같아서 저는 자주 들춰보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갖고 있는 그 통찰력, 그다음에 관찰력, 이거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요. 시인들이 정말. 관찰력 좋은 거. 그 네. 어떤 찰나를 딱 포착해서 되게 깊숙이 파고들잖아요. 근데 김소연 시인이 저한테는 그런 뭔가 경험을 하게 해주는 시인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리온 대표님이 왜 이 책을 고르셨을까? 그 좋았던 시간에 이게 김소연 시인이 쓴 첫 번째 여행 산문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저희가 이제까지 다뤘던 여행책 중에 기꺼이 이방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시모토 바나나 메이리 여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좋아요 클릭 횟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네. 혹시 그런 의도로 이 책도 고른 게 아닌가? 아, 정말 이거는 상상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수는 상상도 안 하고 이거는 저도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이분의 시집과 저도 말씀하셨던 마음사전이나 좀 꽤 오래전에 나왔던 에세이들은 다 읽었는데 이 책이랑 다른 책 하나를 안 읽었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네, 그 에세이. 네, 저도 에세이. 그거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 두 권을 사면서 내심 선아 PD님이 픽해주길 바라면서 그러셨구나. 네 김소연 시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하는 작가라서. 혹시 태욱 PD랑 광현 PD는 김소연 시인에 대해서 아니요, 알고 저는 계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시인 광현 PD도. 네. 근데 이제 마음 사전은 제목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수학자의 아침도 시집 제목은 들어봤고. 그래요? 그건 정말 유명하죠. 근데 이게 제목이 참 예쁘다. 그렇죠. 네.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음. 이제 읽어보고 싶네요, 저는. 제가 빌려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길지 않은 에세이인데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거를 통찰하게 해준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랑 에세이랑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시옷의 세계는 뭐예요? 좀 재밌네, 시옷의 세계. 그러니까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에세이는 주로 뭐 네. 사전 느낌이 나는 에세이를 많이 쓰셨거든요. 마음 사전도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꿈, 까칠함, 예를 들어 결정, 호기심 이런 단어들을 시인의 눈으로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 한 글자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에세이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한 책이거든요. 오, 네. 대단한 큰 책인데요. 영감을 주는 영감을 준 책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돼서 못했었죠. 책을. 하지는 뭔지 못했고. 궁금하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온 대표님 이 책 다 읽으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아 진짜 이 작가가 왜 훌륭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좋은 작가의 책은 결국 이런 거구나. 근데 미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TMI를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라면은 작가가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게 있고 책으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구나.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여행 가서의 얘기지만 근데 그게 개인의 경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이건 좋은 작가가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너무 좋았어요. 읽고 나서 이 책 제목처럼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좋았던 시간이 됐어요. 저한테. 그 좋았던 시간에 네. 좋았던 시간에 선물 받은 느낌이었겠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전작들에 비해서 뭔가 그 전반적인 완성도는 조금 떨어진다. 왜냐면 이게 여행지에서 쓴 조각글들이나 일기를 모아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셨겠지만 이전에 나왔던 에세이들이 너무 수준도 높고 훌륭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실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비교가 되네? 힘 빼고 쓴 느낌이 있나요? 어? 힘 빼고 쓴 것 같은 느낌인가요? 그런 저는 출판사 탓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이거 편집자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구나. 네. 작가는 힘 빼고 썼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구성은 편집자가 좀 신경 썼으면 좀 느슨했어요. 그 약간 느슨함도 느껴졌고 느껴지고, 그리고
솔직히 시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글의 어떤 감정선을 증폭시키는 역할은 하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좀 레이아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전 지난 시간에 번역가를 그렇게 깠는데 맞아. 지난주에 그 광현이는 완전 테러당하면서 까는 건 강현 PD만 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거기 힘을 실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는데 김소연 시인께서 쓰신 나머지 책들이 되게 5점 만점에 주로 5개 아니면 4개인데 그 좋았던 시간에는 3개예요. 별이. 뭔지 알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편집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로 여전히 이제 발이 묶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시인이 여행에 대해서 쓴 글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만감을 안겨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놀랐던 부분은 김소연 시인이 이렇게 내공이 깊은 여행자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되게 용감해. 거침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시인이 터키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리스로 가고 싶어. 그럼 그리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도 가다가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래서 내려요. 근데 그 마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또 뭐 한 며칠 더 지내고. 나랑 비슷한 이렇게 스타일인데? 되게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용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쵸. 혼자서. 아 혼자서요? 혼자서.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주로 혼자서 멋지다.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연말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세 분은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죠? 올해. 네. 어떻게 저 지지난주에 다녔습니다. 지지난주에 경주로 다녀오셨죠? 경주로. 그렇게 좋다면서요. 제가 12년 전에 경주를 한번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12년 만에 찾은 경주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일단 숙소는 이제 회사랑 연계된 데를 제가 좀 잘 가서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일단 와 저기 그 석굴암 구경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딱 올라와가지고 딱 뒤를 도니까 그게 절벽 위로 쫙 광경이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신 거죠. 그쵸. 저희 원래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숙소를 먼저 정하고 숙소가 있는 되는 곳으로. 숙소가 있는 곳으로 아. 숙소가 되니까 경주를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예. 광현 PD는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 여름에 여름에? 네, 여름 거의 시작하자마자 갔다 왔는데 어디 갔었죠? 저 남해랑 여수요. 오, 1박 남해 씩. 우리 여수 이야기 좋지. 못 들은 것 같죠? 남의 여수 다녀온 이야기. 그런- 왜냐하면은 이야기 이거 못 시작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전이라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구체적으로 에피소드 말씀드릴 거는 여수에서 하나, 남해에서 하나인데 남해에서는 골프를 아무도 치지 않지만 골프장이 그러니까 필드가 있는 그런 좋지. 리조트였거든요. 네. 좋아.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사람들 골프 왜 치는 거지 했는데 그냥 그런 뷰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치는 거면 정말 칠만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랑 여수 여수는. 간다고 했었을 때 회사 선배님들이 뭐 한 분이 이제 이런저런 그 맛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하나가 이제 선어회집인데 장어탕은 안 먹었습니까? 장어탕은 안 먹고 그거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 장어 대침회. 아, 그 샤브샤브 장어 같은 대침에. 거? 예. 하모. 육기비 유비끼 항상 헷갈리지만 일본어니까 헷갈려도 되는 네, 걸로. 유비끼, 네. 네, 그 아무튼 선어회집을 갔는데 여수니까 또 각종 김치들 이렇게 싸서 먹는데 그게 또 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김치를 판대요. 포장해서 이렇게 배달해 준대요. 그래서 갓김치. 동생이 제발 이거 좀 사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케이 사자 하고 명함까지 받아왔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키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지난달쯤인가 어머니가 이제 마음 먹고 부추김치, 갓김치, 묵은지 이렇게 세 개를 각 단위별로 샀는데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치. 군침 돈다. 진짜 김치 때문에 뭐 먹자. 김치 때문에 뭐 해서 먹자. 흰쌀밥에다가 정말. 번호 좀 공유해 주세요. 아, 네. 이거는 그렇게 세 개가 오고 보너스로 또 이렇게 덤으로 한번 맛보시라고 또 어떤 김치들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또 나가서 그것도 주문하고 어머니께서 여기가 내 제2의 친정이다. 근데 너무 이해한 게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전남 순천이어가지고 할머니랑 고모가 김치를 진짜 잘 담그세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갓김치 담그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꼬들빼기랑 갓김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알아. 먹고 싶네요.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김치 맛집을 얻은 소중한 여행이었네. 어머니에게 제2의 친정이 생겼다. 제2의 친정을 친정이 선물해 될 만하지. 야, 저희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광현 알겠습니다. PD. 리온 대표는 좀 휴가다운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휴가라고 할 만한 거는 아직 아마도 올해는 뭐 그냥 근데 이제 틈틈이 그래도 하루씩 아이랑 가족들이랑 뭐 같이 여기저기 근교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가도 뭐 휴가를 안 보냈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저는 괜찮았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 그래도 아이랑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도 못 하셨구나. 네, 하루씩 갔어요, 다. 하루 그러면 당일치기로. 네. 못 가신 거네, 올해. 네, 그렇네요. 열심히 생각해보니까. 이서살 때문에 못 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책 읽느라고? 그러니까 쉬어야 됩니다. 잠시 선아 쉬어야 돼. PD님 어디 아니, 저는 다니셨어요? 지난주가 휴가였는데 제가 아팠어요, 좀. 계속 아파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이게 뭔지. 어떡해. 휴가 때 정도로 아픈 건 아픈 너무 거네요. 속상한데. 너무 어렵게 이틀 휴가 낸 건데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침대 위에서 책 좀 읽다가 자고 또 약 먹고 그랬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 게 연말까지 무조건 소진해야 되는 휴가가 7.5일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진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쉬어야죠. 네? 무슨 소리예요? 몸을 추스리셔야죠. 몸을 추스리려면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동안 좀 광현 PD가 더 읽고 참석만 하시는 걸로. 그래도 리온 대표님이 광명 PD한테 그랬지. 네. 태호 PD가 더 읽으라는 그렇죠, 이야기는 그렇죠. 안 했네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둔다고 할까 봐 무서워서. 책 이야기로 좀 더 돌아가 네. 보자면 김소연 시인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시인 정지용은 여행을 이가락이라고 했다. 집 떠나는 즐거움. 이게 이가락을 풀면은 집 떠나는 즐거움이래요. 시인은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우선 근사한 여행지를 전제하지 않아서 좋다. 그저 집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뜻이 좋다. 집을 떠나면 우선 나는 달라진다. 낯선 내가 된다. 오. 진짜 여행을 가면 뭔가 그 내 삶의 태도를 좀 재정비하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특히 고생스러운 여행을 갈 때. 김소연 시인은 에세이를 보면은 너무 고생스러운 여행을 많이 해. 막 인도로 갔는데 같이 간 친구가 아파요. 근데 뭐 약을 못 구하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아수라장이야. 그런데도 계속 여행을 가요. 이분 보면은 정말 가본 여행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전 맞아요. 세계 다 네. 가보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뭐 이게 페루, 어떤 뭐 유럽. 짧게 그냥 여기 보면은 뭐 제목 밑에 짧게 뭐 라오스 뭐 이런 식으로 시즈오카 뭐 여러 도시들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많이 다니셨다. 진짜 안 진짜 가본 부럽다. 데가 없고. 네. 내가 해본 가장 고생스러운 여행 뭐 이런 거 혹시 좀 공유하셨어요? 저는 너무 생각난다. 바로 뭔데요? 18년엔 스페인을 갔고 19년엔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그 두 여행이 진짜 고생스러웠거든요. 이제는 막 배낭 그 패키지 여행 같은 걸 할 나이가 조금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 일정이 거의 하루 건너 하루 이동하고 하루 이동하고 길어야 이틀 이동하고 막 이런데 또 아침에 기차 시간이 막 6시 반. 이래서 맨날 매일 짐을 싸고 아이고야. 풀고 싸고 그러니까 짧은 일정에 최대한 네, 많은 네. 곳을 가려고는 욕심에서 그런 거였죠? 아니 저는 그런 욕심이 아니었는데 제가 왜 여행 계획 짜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누가 짜주면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그게 제가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하고서는 왜냐면 그게 젊을 좋았어. 때 생각하고 오케이 했구나. 그 짜주신 분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페인은 한 번 갔다 올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시별로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쫙 맛보기를 가시고 나중에 되게 또라. 길게 가라고 빡세게 자기가 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너무 힘이 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친구랑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민해져서 막 친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막 24시간 친구랑 붙어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둘이 갔는데. 둘이 갔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광현 PD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제일 고생했던 여행은 4명이서 간 여행인데 그중에 둘이 벌써부터 죽어라고 머리가 싸우더라고요. 명이서 어디로 떠나셨어요? 북유럽으로 갔는데 좋은 데 갔네. 일단 정말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고 환승하는 공항에서부터 한번 싸우고 쉽지 않겠는데? 또 언젠 또 싸우고 너무 괜히 눈치 보게 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둘은 지금 잘 지내요? 잘 지내죠. 다행이네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했던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이. 그런 거죠. 한 명이 이제 총대를 메고 좀 다 이제 예매하고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좀 참여를 안 했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알아서 해. 뭐 다 괜찮아. 그 한 명은 너무 고생스럽게 다 했는데 근데 우리 여기는 왜 경유하는 거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이제 툭툭 쌓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왜 왔던 거지? 그럼 지가 짜지. 그런 거죠. 이래서 그런 싸운 것들이 거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들의 이제 연속이었던 거죠. 열받지. 그럼요. 그래서 그 여행 떠오르면은 친구들의 아웅다웅 다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건 좋았죠. 왜냐면은 그 북유럽을 간 게 이제 오로라 보겠다고 간 거였으니까. 봤어요? 어렴풋이 봤어요. 보면은 강현 PD도 사부작사부작 여행 많이 하는 것 같아. 입사 전에는 그랬죠. 지금 입사 그냥 이후에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방송국 노예가 되셨다니.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첫 해에 이제- 갔어야 되는데 네. 그때 타이밍 놓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네. 이제 앞으로 다니시면 되니까 뭐. 리온 대표님은 혹시 지금 생각나는 그런 저는 고생했던 여행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고생을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안전하게 다니는 편인데 그 여행에서의 사건 사고는 없었어요. 뭐 제 동생은 가방을 도둑 맞아 보기도 하고 그래. 뭐 그런 일을 당하기도 지갑을 하잖아요. 잃어버리기도 네. 하고. 저는 그런 일까지는 없었는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일본 여행 시즈오카를 남편이랑 둘이 갔었어요. 그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지명도 잘 못 외우고 미리 계획 짜는 것도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워낙 꼼꼼하게 잘하니까 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따라갔는데 가서 감기로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든데. 미안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호텔 나머지는 아픈 몸을 끌고 어떻게 다녔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나요. 호텔에서 오히려 더 끙끙대고 더 아팠지만 호텔에서 누워 있었던 시간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호텔방.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너무 미안하니까 남편한테 이제 혼자라도 다녀라 해서 갔다 오면 이 사람도 혼자 뭐 재밌게 다니기가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걱정도 되고. 네. 그 기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껏 했던 게 이제 육교 같은 데서 기차 사진 몇 장 찍어 오고 되게 귀여우시다. 그게 기억이 약간 확 나더라고요. 근데 이 김소연 시인이 썼던 산문집에도 시즈오카 얘기가 잠깐 나와요. 오, 맞아요. 네, 기억나요. 근데 제가 요시모토 바나나 때도 그렇지만은 글을 잘 쓰면 나한테는 기억에 남아있는지도 몰랐던 기억을 작가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딱 생각이 났는데 이 시즈오카 얘기를 하면서 뭐 시골 마을이었고 강아지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하는데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그 어묵을 물에다가 끓여 먹으면서 그 푹 익힌 어묵을 와사비 소금에 찍어 먹었다. 이 한 줄이 있어요. 근데 시즈오카가 그 와사비 산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물론 아파서 아무것도 경험을 못했지만 근데 이 한 문장이 갑자기 그때 지나치면서 봤던 와사비들 와사비 사이다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와사비 혹시 안 사오셨어요 그때? 남편은 사왔겠죠. 근데 기억이 없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가 평소에는 시즈오카 하면은 기억나는 게 없어. 들어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저기 보이는 게 그 후지산이야. 이거 다음이 이제 호텔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 문장에 시즈오카 특산물 와사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지나치면서 봤던 기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이 여행 에세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읽으면서 내가 했던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네. 막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추억하고 그 감정들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김소연 시인이 쓴 이 에세이 그 좋았던 시간에 두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어떻게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유는? 별이 3개라서. 아. 별점이 3개라서. 아니 오히려 저희 다른 이야기- 책들이. 그러니까 저도. 다른 그렇게 책들을 칭찬을 읽고 하시니까 싶어요. 김소연의 다른 책은 되게 궁금해지는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글자 사전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이 중에 뭘 읽으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네. 어. 네. 감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댓글 소개 좀 해볼게요. 네. 재밌음 하악하는 야옹님께서 하악 4번. 배피디님 없으면 이 서사 안 됩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네 분의 포지션과 케미가 이 서사의 가장 큰 재미입니다. 태욱 PD님 힘내세요. 아, 오늘 사람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이분 너무 좋아. 또 이분 댓글 읽고 너무 힘났어요. 눈물 나올 뻔했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 정말이에요.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악. 저도 답. 아니 저희의 그 케미에 대한 얘기 칭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처음에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점점 왜 네. 책 얘기가 아니라 우리 넷의 케미일까요? 근데 책 얘기가 아니 근데 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려면 다른 팟캐스트를 가시는 게 맞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는 책 쫓아내. 쇼핑 얘기니까. 우리 책 쇼핑 얘기고 그렇지. 우리는 책에 안 읽고 싶어서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한테 되게 부적합한 팟캐스트죠. 네, 맞아요. 한 예고편 정도니까요. 그렇죠. 항상 트레일러만 끝나잖아.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걸 읽으신 분들이 책 구입을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제. 네, 그게 얼마나 어. 긍정적인 그렇네요, 효과입니까? 그러네. 시장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럼요. 책 구매 시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데. 저도 이번 주에 2권이나 샀어요. 책을. 뭘 하셨어요? 물론 또 요리책을 사긴 했지만 또 어쨌든 저희가 샀다는 얘기했던 책을 샀다는 줄 알고. 아이 그건 이제 네. 빌려 읽으면 되니까요. 확실하네요. 광현 PD 소개해 주세요. 네, 긴가님이 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독서에 진심이신 아빠 덕분에 어릴 적부터 서점집 딸내미로 자라서 책은 많이 읽진 않지만 늘 친숙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10년 전 외국으로 남편과 나오면서 아무래도 한글 책을 접할 기회가 줄어 점차 그 유희를 잊고 살았는데 이 서살 덕분에 다시금 설레이네요. 전자책으로 간간히 읽고는 있는데 종이책을 만지면서 보고 읽는 유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화책은 특별히 관심이 없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그리고 리안 대표님의 동화책에 대한 의견을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책이라는 방대한 양의 글자를 읽는다는 것에 약간은 거부감이 있었던 저희 남편이 책이 꼭 읽는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더니 저 몰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영문판을 주문했더라고요. 네 분이 이 책을 두고 나누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광택 있는 겉표지와 반딱이는 속지가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지만 겉표지를 벗기니 텁텁한 종이 질감의 담백한 표지가 나와서 다시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 가족에게 이러한 재미를 다시금 일깨워주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도 이 서사를 듣다가 책장에 꽂힌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를 보곤 일렁이는 마음에 감사 인사를 남겨봅니다. 아니 국장 디렉터 이거 왜 편집했어요? 댓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진짜? 아 왜냐면 내가 이 김긴가님 댓글을 보고 되게 감사하면서도 약간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왜요? 여기 리온 대표님 이름을 이제 리안 대표님이요. 아. 이거 미국식 발음인가요? 리안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했고 나는 강물처럼 마리오를 시네타운 19 나온 선아 선배님 말씀을 듣고 샀다는데 이선아 선배가 아니고 제가 나갔습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왜 이걸 편집하셨죠? 저 이미 다 읽고 있어요. 팟빵에서 이미 원본으로. 그럼요. 저- 그렇게 고생해서 그럼요. 시네타운 19 나갔는데 지금 나가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 선아 선배가 다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 긴가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밌음 하악하는 야옹님께서 아까 힘내라고 아이 그죠. 그럼요. 긴가님 감사해요. 아우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정성스럽게 또 긴 네. 댓글 남겨주셨고 저희가 좀 친구 같은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외 생활하면 아무래도 좀 외로움 같은 그쵸. 거 있잖아요. 네. 우리말 듣고 싶고 우리 글 읽고 싶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런 친구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거 편집되기 이전에는 너무 길게 써가지고 어느 쑥스러워서 삭제하실 수도 있다고 쓰셔가지고 바로 캡처해놨죠. 캡쳐놨어요. 아, 행여나 언제 삭제하실까봐. 아, 그래도 나 거기 좋아요 제일 먼저 눌러드렸어.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태욱 PD님이 읽어주세요. 전 못 읽을 것 같아요. 차마. 10월의 하늘님. 10월의 하늘님. 고릴라에서 듣다가 팟빵 가입까지 새로 했어요. 문학 소년단도 듣고 싶은데 고릴라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리온 대표님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했어요. 미모까지 멀뚱하셔서 좀 놀랐어요. 네 분 케미 너무 좋으세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온 대표님이 진짜 예쁘십니다. 맞아요. 네. 네. 미모도 출중하시고 키도 저는 크시고 뭐 거의 마음도 모델이에요, 예뻐. 모델. 한 100장 찍어서 정말 나같지 않을 정도로 잘 나왔다는 사진을 올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진이 실물을 못 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요. 네, 네. 진심으로. 왜냐면 맞아. 사진이 너무 못 나와요. 나 진짜 어머, 미안한데 아니, 실물이 훨씬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물로 네. 보면은 정말. 훨씬 네. 더 아름다우십니다. 감동이 광현 PD까지 네. 동의를 강현 PD 하셔서 빈말 안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진짜 선아 선배랑 저랑 맨날 앉아서 리온 언니는 부족한 게 뭘까? 맨날 저희 진짜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진짜예요. 네. 아 그리고 갔죠. 언니 얼굴 빨개지신다. 아 그리고 광현 PD가 하는 문학소년단은 입사 전에 시작한 팟캐스트여가지고 맞아요. SBS 고릴라에선 찾으실 수가 없고요. 그렇죠. 팟빵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현 PD가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네. 거고 SBS 네. 컨텐츠가 아닌 거죠. 네. 이서살은 SBS 컨텐츠입니다. 와우. 와우. 네. 까먹었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해, 내가 흐름 망했다. 그래서 우리 2부에 뿌잉, 뿌잉, 무슨 책? 뿌잉뿌잉 무슨 책 다루나요? 아, 저희 2부에서 다룰 책은 두 권인데요. 슬픔이여 안녕과 질문의 책입니다. 질문의 책이 지금 몇 주째 미뤄지고 있는 만큼 슬픔이여 안녕에서 최대한 분량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슬픔이여 안녕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슬픔이여 안녕은 프랑스어즈 사강의 책이죠. 프랑스어즈 사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드디어 사강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군요, 네. 제가. 근데 사실 사강은 하나의 뭔가 아이콘으로서 얘기하자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작가여가지고 그렇죠. 그냥 얇게나마 그냥 제가 찾았던 것만 짧게 사실 책 얘기 주로 해야 되니까 193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이 프랑스어즈 사강이 아니에요. 프랑스어즈 쿠아레 면은 사실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성을 바꾼 거죠. 그렇죠. 아. 보통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성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 사강이 이유가 성이었구나. 네. 네. 사강성. 그 이유가 되게 웃겨요. 아버지가 네 책의 저자명으로 우리 가문의 성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랬대요. 뭐 대단한 집안이에요? 꾸아레 집안이? 뭐 나쁜 집안은 아니지만 아니고. 근데 이제 딸이 그렇게 작가의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사강은 그럼 어디서 나온 되게 한국적인 이름이잖아요. 난 사강이 뭔가 했어. 사강이라는 거가 어디서 따온 이름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책 저 한번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읽어보고 싶어요. 뭐 외국 작가들이 어떻게 네.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씩은 꼭 언급이 네, 계속 나오죠. 그쵸, 네. 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사강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사강 공작이 나오는데 남자인 거야? 남자 성인 남자 이름 예. 꼬였네. 뭐 자체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네. 찾아서의 사강 공작도 나오고 사강 네, 공작 공작의 부인. 부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둘 중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따온 이름인지는 안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지가 있는 이름이고 사강에 대해서는 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문학계의 샤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접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샤넬은 어떤 느낌이길래 문학계의 샤넬이며 문학계의 샤넬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강의 친구가 그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샤넬이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일단 그 여성의 복식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여자가 이런 옷을 입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 하는 거를 샤넬이 과감하게 한 거죠. 가감을 바꿔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남자들과 대등하게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어떤 첩보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신비로운 점도 있고 자유롭게 살기도 했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적인 면도 있고 브랜드에 대한 게 아니라 인물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뭐 브랜드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도 그런 것도 가미가 되어 있는 네,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가 표상하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알고 근데 보니 뭐 샤넬이 더 만든 네.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연결이 네. 돼 있겠죠. 그렇지 근데 맨 처음에 않을까?
그 샤넬이라고 했던 건 친구가 말한 거는 인물 샤넬을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나무위키에서 저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되게 예쁘네요. 인물도 엄청 출중하시네요. 누구 사강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표지들의 이 사강의 인물을 쓴 표지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배우 같죠? 네. 너무 쇼컷에 네, 네. 너무 예쁘신데요. 지적인 분위기에 맞아요. 아름다워요. 진짜 배우라고 해도 굉장히 맞아요. 손색이 없는 맞아요. 표지에 있어도 정말 미적으로 손색이 맞아요. 없는. 자신감이 있네. 표지에 자기 얼굴 넣을 정도면. 이건 이 본인이 넣은 게 아니니까. 아 그런가? 죄송합니다. 나는 그래 누가 생각해도 예뻤나 보다. 어, 넣고 싶을 그쵸, 만큼. 맞아요. 프렌치식가 네. 느껴지죠? 너무 예쁘. 맞아요. 너무 분위기가 예뻐요. 있으세요. 네. 거기 이름까지 사강이라니. 아무튼 그 이름 사강을 차용해서 쓴 것처럼 실제로 본인이 좋아했던 작품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작품 뭐 제목이라든가 등장인물이라든가 본인 이름도 그런 식으로 갖다 쓰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소설 슬픔이여 안녕도 사실은 폴 엘리아르의 눈앞의 삶에서 차용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버전은 아르테 출판사에서 이번에 나온 버전인데 펼치면 맨 앞에 그 시를 써주더라고요. 네. 이번엔 읽었어요 책을? 아니요, 읽은 거를 또 선택당했어요. 이렇게 자꾸 초심 잃어가가지고 지금 이거 나중에 퇴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계속 우리가 읽힐 거야. PD 뭐 읽었어? 그걸로 하자. 난감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 안 된다. 제가 무너지면 쭈르르 그렇지, 무너지는 거 안 돼, 알죠? 안 돼. 1차 저항선이라고요. 아무튼 그 책 슬픔이여 안녕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뤄볼 텐데 이거는 사강이 18살 때 발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설이죠. 네. 제가 네, 네. 대학 재학 중에 네. 대단하다. 1954년에 출간된 건데 그걸로 비평가상까지 받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린 나이냐 하면은 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은행 계좌 거래가 안 되는 나이라서. 그 당시에는 네,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데뷔한 작가라는 거고 18살 작가가 17살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입니다. 이제 시릴 17살 시릴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시릴이 뭔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제 펼쳐지고 액자식 구성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뭐 나는 어떻다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슬픔이여 안녕 이렇게 말하게 되는 배경이 된 이제 여름의 에피소드가 쭉 나오고요. 다시 이제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슬픔이여 안녕 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액자식 소설인데 제목의 안녕이 빠이가 아니라 헬로였다는 사실을 전 최근에 알았어요. 봉주루. 네, 봉주루 네. 써있어요. 봉주르예요. 굿바이가 느낌이 아니야. 다르다. 엄청 갑자기. 엄청 다르죠. 슬픔, 너구나. 약간 이런 네. 느낌이지. 하이 이 느낌이죠. 난 이제 느낌이 엄청 슬픔이 달라요. 안녕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난 줄 이제 뭐 알았는데.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받아들이는. 아니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17살이니까 네. 이제 슬픔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야 이게 또 재밌네요. 스타트가 근데 되게 인상적입니다. 뭐 나를 줄곧 떠나지 않는 갑갑함과 아릿함, 이 낯선 감정에 나는 망설이다가 슬픔이라는 아름답고도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자기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뭐 직시하게 됐고, 이제 안녕, 뭐 헬로 하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여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 안 나오는데 일단 17살 시릴과 40살 아버지 이렇게 둘이 이제 사는데 어머니를 이제 여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버지의 새 애인까지 붙여서 셋이서 이제 여름 해변에 휴양을 갑니다. 프랑스인들 또 휴가 길게 가잖아요. 한 몇 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 달 이상 한 달 있는 것 정도. 같아요. 네, 한달 그게 이상 난 제일 있는 것 부럽던데 읽으면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아무튼 거기에 왜냐하면 한 명이 더 초대받아서 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안느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또래 40살의 어떤 여성이 오는데 아버지가 초대해서 근데 이 사람과 갑자기 눈이 맞아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 애인 놔두고 이런저런 것들이 통했고 왜냐하면 애인과 이 40살 안느는 되게 좀 다른 이미지, 다른 사람, 다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기에 29살 이 여자는 뭔가 불장난 같은 느낌이었다면 40살의 이 안느는 내가 다시 뭔가 궤도의 삶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그냥 그런 느낌? 그런 것. 그 29살 여자는 약간 화류계까지는 아니지만 네. 뭔가 전혀 지적인 느낌이 없는. 느낌은 전혀 없는 그냥 겉만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갑자기 애인 버리고 결혼하겠다. 딸아 나는 너의 새엄마가 될 인물이다. 이러니까 이제 17살의
세실 세실. 아닌가요? 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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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일 아니고 세실. 제가 계속 시릴로 얘기했나요? 네, 실이 말고요. 실일. 시릴은 애인의 이름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아, 남자친구. 남자친구 가서 사귀는 남자친구의 아. 이름인데 세실이에요. 세실. 세실.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주인공 아우, 이름은 땀나네. 세실. 아니 더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실일은 예. 그녀가 만나는 남자친구 이름. 휴양지에서 만나는. 음. 아무튼 세실이 이 결혼을 좀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아하.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좀 어느 정도 백치미도 그 29살의 이 아버지 애인이 좀 보여주는 게 17살의 작전에 이렇게 그냥 휘둘리는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아무튼 주인공 17살 세실의 목표는 이 결혼 파토시키는 거. 실제로 파토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죠. 오.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다시 전 애인이랑 포옹을 하게 돼요. 어떤 계략에 의해서. 그 장면을 안느가 보고 충격을 먹은 거죠. 오. 야, 내가 쟤한테 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도망을 친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살일지 모를 어떤 차 사고를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누가? 그 떠나는 안느가. 안느. 네. 그 사람을 두고 세실이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런 갑갑함과 아릿함, 이 낯선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에 나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아. 종종 그녀를 생각하면 이 감정을 느끼니까 그럴 때 이제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슬픔이 안녕. 그렇죠. 영화로도 제작됐고. 보면은 주인공 세실 캐릭터가 독보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17살로 나오죠. 어딘가 모르게 태폐적이잖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되게 당당해요. 그렇죠. 막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키스도 하고 더 진한 애정 행위도 하고 그리고 막 담배도 줄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아빠랑 술도 마시고 굉장히 이상해. 그런데도 매력적이에요. 되게 그죠? 인상 깊었던 거는 그렇다고 무작정 이 안느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동경도 그쵸. 해요. 이 묘한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캐릭터 붕괴를 일으키지 않고 이걸 그렇죠.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게 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강 하나 봐.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느꼈어요. 사실 플롯 자체는 너무 지루하거든요. 얘네 계속 여기서 있네. 얘네 계속 뭐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 같고 지루해서 읽다가 덮다가 했는데 마지막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썼나 싶은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프랑스와 사강의 슬픔이 안녕을 하게 된 게 지난번에 다뤘던 노멀 피플을 네. 쓴 셀리 루니가 더블린의 프랑스와 사강이다.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비교해 보면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사강이라 불리는지 알 것 오. 같아요. 일단은 이 감정들을 설명 묘사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어. 포착해서 쓰지? 그쵸. 놀라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은 사실 이렇게 줄거리를 간략하게 들을 게 아니라 진짜 책을 읽어야지 그 그쵸. 좋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서사가 어떤 있는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어떤 감정의 묘사가 더 뛰어난 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읽었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그렇구나.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을 내가 이렇게 좋았어라고 전달하기에는 좀 네. 모자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러네. 근데 그 선아 PD님이 이번에 다시 읽고 오셨어요? 다시 읽었어요. 너무 옛날에 읽어서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번에도 단숨에 읽었고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긴 거 어. 같아 보이는데. 아, 아주 이게- 뒷부분에 다른 네, 글들이 아, 들어있어요. 그래요? 에세이랑 오. 해설이 한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오. 책은 내용은 정말 짧아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도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나서 다시 읽었고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좀 정신줄 잡고 해야 될 텐데 네. 했던 게 전 사실 사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강의 소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 네, 그 사강 그 작가 인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소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소설 얘기 안 하고 작가 얘기만 하다 아니, 끝날까 근데 봐 작가 걱정이 얘기를 돼서 좀 해주세요. 왜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그 뜻은 그 작가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셨다는 건데. 많이 읽었어요. 그쵸. 네. 이 작가가 네. 쓴 소설보다는 네. 음. 소설은 슬픔이와 안녕이랑 브람스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거 읽었는데 둘 다 이런 잘 쓴 거는 알겠어요. 어떤 심리적인 거 잘 쓴 건 알겠는데 저는 그게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 자체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사강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을 그냥
연애 소설을 쓰는 가벼운 작가로 치부되지 않고 거의 이제는 고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게 궁금해서 이 사강에 대한 에세이랑 인터뷰집도 읽어봤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 인간으로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강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사강이 그 스피드랑 도박을 되게 즐겼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에 네. 충분한 행보를 보여줬어요. 맞아요. 두 가지를 네. 다 갖췄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되게 즐겼지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게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좋아했고 책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안 순간부터 책을 쓰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때 이분이 30몇 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회고해서 짧은 글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옛날 분이 아들이 어렸을 때 흑인 차별에 대한 걸 보고 엄마가 굉장히 화내는 모습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옛날부터도 모든 인간을 대할 때 되게 차별 없이 대하려고 굉장히 선진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실제로 자기 파티를 즐기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때도 어떤 많이 배운 학자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 분이든지 차별 없이 대하는 게 그 참석자들의 증언이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파티를 하는 도중에도 자기 서재로 맞아요. 달려가서 책을 책을 읽곤 봤다고. 했다. 그건 진짜 독서강의 아니면 할 수 네. 없는 행위 아닙니까? 네. 자기가 사람들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어쨌든 네. 시대를 앞서간 깨어있는 지성이었군요. 네. 또 미모도 네. 출중했고 그쵸.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과 또 그렇죠. 네, 네. 스캔들을 맞아요. 만들었고 네. 두 번 결혼했고 네. 두 번 이혼했고 이런 개인적인 이력들이 또 음. 뭔가 독자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이 사람의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사람을 좋아해서 파티는 열었지만 또 막상 사람들이 오니까 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저쪽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좀 그럼요. 이해가지 아, 않아요? 네. 4강 MBTI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도 뭘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줄까? 일단 E일까 I일까부터 헷갈려요. 아이일 그쵸. 수 있을 것 같아. I일 수도 있다. 그런 모순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이분이 도박이나 스피드를 즐기면서 살아온 행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어쩐 좀 방탕한 생활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되게 유명한 말인데 법정에 이제 마약 때문에 법정에 갔을 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유명한 네, 네. 표현이죠. 근데 그 말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되게 쉽지만 그 이면에 이 작가의 생활을 보면은 아 정말 이분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분이구나. 그럼 나만 파괴했던 사람인가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근데 되게 약간 이 과속 드라이브는 피해 준 거 아니야? 그러네. 이건 좀 그러네요. 약간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함께 다루는 슬픔이와 안녕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18살에 쓴 책에 그 음, 세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각할 자유, 잘못 생각할 자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을 자유,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고 나를 나 자신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살아온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자기가 쓴 네, 대로 네, 네. 자신의 네. 삶을 이끄는. 그쵸. 그러네. 책에서도 안내와 함께라면 안내가 되어 새엄마가 된다면 내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가족이 아버지와 내가 더 괜찮게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안내를 밀어내는 그게 정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때서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그 진짜 그 틀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인 네, 거죠. 네. 내가 정한다. 그 결과는 내가 맞아요. 다 책임질 테니 나한테 맞아요.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작가가 살아온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철없어 보이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뭐 철없는 행동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 여자의 내면이 보이는 글들을 봤을 때는 또 모순적인 걸 다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인터뷰집이나 에세이를 보면은 너무너무 지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저는 이 슬픔이와 안녕 읽고도 이게 예전에는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재밌게 읽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게 요번에 보였던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악인처럼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 얘도 이해가 되고 쟤를 보면 쟤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4강을 한번 해볼까요 했던 거는 그 노멀피플의 셀리 루니 때문이었지만 4강의 말이라는 책을 샀었어요. 최근에. 네. 4강의 산책에서 네. 나왔군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는
다른 일본 작가가 쓴 거고 아. 다른 출판사인데 해냄이었나? 저도 마음 산책에 그 말 시리즈가 있어서 그 책인가 하고 봤다가 이제 뭐 출판사는 달랐지만 그래도 샀거든요. 아마 다른 인터뷰집에서도 제가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강은 자기가 쓰는 소설에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은 그저 측은한 존재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참 좋다. 네. 그런 시각이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지금 읽어도 사실 옛날에 쓴 책은 누구 하나를 조금 나쁘게 몰아가면은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 책은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톤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이 책이 여전히 재밌게 느껴지고 고전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강을 어쨌든 작가를 좋아하고 요즘에 사강의 책들이 뭐 또 마음의 시면이라고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마지막에 아들이 물려받았던 원고인데 완성을 하지 않았던 원고여서 다른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고쳐 써서 이번에 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은색을 한 거네요. 네네. 어때요 그 책은? 저 아직 그건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슬픔이여 안녕을 보다가 내가 사강을 좋아했다는 거에 혼자 또 빠져서 사강에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다 들춰보고 그 새로 산 사강의 말 이거는 되게 짧고 글이 많진 않은데 그것도 새로 보고 하면서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소설은 아직 그 마음의 실면은 못 사강의 읽었는데 말. 저는 인간 프랑스화 사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 리온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네. 좀 더 진하게 매력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사강의 말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저도 사강의 말이 궁금하네요. 책으로는 사강의 말보다는 정말 사강이 궁금하다면 네. 저는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책이 있고요. 리틀 블랙 드레스.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쩌면 저만 특별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열화당에서 나왔다. 네. 열화당에서 그 나온. 사강이 만난 본인 주위에 있던 인물들, 근데 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입생로랑가 있었던 일화라든가 이런 게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하게 읽었고요, 이 책을. 그리고 이게 그렇네요. 이 책 말고는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강의 에세이론 전 보석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책이에요. 품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빌려드릴게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딴 길로 빠진 김에 한 권 더. 이거는 사강이 그때 스피드를 즐긴다고 했잖아요. 네.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나서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23, 4살 경에. 그때 약에 취하면서 마약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약에도 취하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썼던 일기 같은 건데 글은 뭐 좀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한데 이게 베르나르 비페의 그림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냥 베르나르 너무 비페가 좋아해요. 비페라고 하면은 화가 프랑스의 네, 유명한 프랑스의 아주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시한 적 비페전도 한 적 있어요. 작년이었나? 네. 멋있다 그림이. 그쵸. 되게 좋네요. 네. 저 이 책을 아주 그냥 그리고 짧고 네 책으로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빌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빌려갈 책 너무 많다. 책이 참 좋은 책이 많네요. 그럼요. 근데 리온 대표님, 네. 알고 싶지 않아. 리온 대표님은 참 되게 모범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쫙 듣다 보니 왜 사강 같은 인물을 그렇게 매혹당하셨을까? 저도 라는 질문이 또 떠오르네. 저 사실 막 그렇게 모범적이진 않거든요. 그래 기준이 좀 맞아요. 다르니까. 예. 아. 근데 저는 특별히 나쁜 짓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이제 모범이 될 만한 행동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저 스스로는 이제 제가 모범적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튀는 행동을 별로 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제 안에 모순된 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면이 비슷할 때 특별히 끌리는 것 같아요. 저는 파티를 열어놓고 서재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파티를 열지 않죠. 그게 큰 차이다, 우리. 네. 그런 사강의 에세이를 읽었을 때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따뜻해 보이고 좋았었어요. 그 옛날 사람인데 그 차별 없이 그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이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인터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인터뷰집 읽어보면 재밌는데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자기가 작품은 이렇게 썼지만 정말 작품을 잘 쓰는 사람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드러나요.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그 뭐 랭보라든가 뭐 그 프루스트
마르스 마르스 네. 프루스트 쓴 작가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본인도 지적으로도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작가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태도가 항상 있는데 그게 겸손도 아니고 되게 자신 있고 멋있어 보여요. 그래 아. 맞아. 그 읽은 것 같아. 나는 내 책을 다시 읽지 않는다. 왜냐면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멋있네, 그죠? 진짜 멋있다. 그러네. 한 번 산 주식을 다시 사지 않는다. 왜냐면 사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저도. 그렇죠. 아 그래요? 1950년대 교훈이 정말 여전히 종목이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이 남긴 교훈이죠. 네. 인생의 교훈. 와우. 전 주식계의 사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슬픔이요 안녕 살펴봤고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꽉 차서 질문을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 이건 해야 오늘은 돼요. 질문의 책 해야 돼요. 태욱 PD 리드해 가볍게 주세요. 하죠, 가볍게 가볍게. 합시다. 네, 진짜 가볍게 하겠습니다. 질문의 책. 네. 질문의 책은 이제 에바 수소가 지었고요. 그림을 이제 안나 회글룬드라는 분이 그리셨는데요. 이분이 또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의 책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에 대한 질문의 질문을 책. 네. 질문의 책. 그림의 책 질문을, 아니고. 예. 제가 그림의 책이라고 했나요? 질문의 책.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질문집 같은 모아놓은 질문집, 네. 모아놓은 책이에요. 질문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왜 사셨나요? 아니 보통 좀 더 작가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고 책 줄거리도 좀 얘기해주고 아니 이러지 제가 않아요? 보니까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자 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냥 줄줄줄줄줄. 무슨 그냥- 말씀이세요? 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에바 수소님은 1956년 에바 수소님이 글을 쓰신 분. 그리고 그림은 안나 회글룬드라는 분이 그리셨는데 이 지은이는 그 스웨덴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 질문의 책으로 인해서 스웨덴 도서관 협회에서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논픽션 도서에 수여하는 칼본 린네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안나 회글룬드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계속 있는 그림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빵 터졌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어차피 이거 질문 준비해봤자 저 뭐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알라딘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게 읽어드리는 건데 이게 참 짜치는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아니 어차피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네, 그 그럼요. 정보를 듣는 게 되게 그런가? 도움이 되죠. 그럼요. 그리고 안나 회글룬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엄청 네. 인기가 많으시다고 네. 했잖아요. 이분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림으로. 제가 녹음 전에 네. 그림을 좀 살펴봤더니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요. 좀 어두워요. 그죠? 네. 좀 서늘한 그리고 느낌이 제가 있죠. 그림 보고 나서 딱 떠오른 작가가 누구요? 화가가 있었어요. 네. 혹시 그 르네상스 시대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 아세요? 아니요. 네네. 딱 그 화가가 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악마, 지옥, 괴물, 아. 약간 되게 기괴한 그림을 그렸던 화가인데 너무 매력적인 그림이거든요. 네. 한번 네이버에 히에로니무스 보스 쾌락의 정원 이렇게 쳐보세요. 히에로니 무스 보스. 히에로니무스. 네. 히에로니무스. 히에로니무스 보스. 아니 태욱 PD님 노트북까지 가져오셨네요. 그럼요. 준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의 오늘. 책 보면은 어. 그 뭐 철학자의 네. 얼굴에다가 강아지 몸을 이렇게 네. 섞어가지고 그린다던가 약간 뭔가 서늘해지는 그런 그림체가 딱 떠올랐거든요. 그것도 스웨덴 작가라고 하니까 네. 뭔가 그 북유럽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혼자 했어요. 뭐 어떤 점 때문에 그 화가를 떠올리셨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좀 약간 서늘한 그림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들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히에로니무스 보스도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하나씩 던지잖아요. 왜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 뭐 거짓말한 친구를 놀리는 행동은 잘못된 걸까?
신은 정말 존재할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누가 내 미래를 결정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나 던지고 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짧게 대답한 거를 딱 엮어가지고 네. 맞춰서 이거를 책을 진행시키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네. 질문 있어요? 없네요.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 그럼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의 어떤 문구를 골라서 연결을 한 건가요? 잠시만요. 왜 또 저러시냐면 책을 놓고 오셨거든요. 저희 책을 그렇군요. 가져가셔서 태욱 PD님께서 네. 제가 거기 앞에 잘 이렇게 탁 어. 제가 챙겨놨거든요. 지금 허둥지둥 사실 이 정도면 저희 중에 제일 책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걸로 지금 맞아요. 보여져요, 그죠? 네, 맞아요. 아, 정말 빌린 책은 갖고 오지 않는다. 다 내가 가져갈 제가 거야. 왜 다 내 거야. 와,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분명히 어젯밤에 챙겨놨거든요. 이거를 가져가야지 하고서 제 이제 이럽니다. 아,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어야 이렇게- 할까에는 네. 그 쉐렌 키르케고르의 말이 연결돼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 질문도 어. 던지고 답까지 그렇지, 제시해 답을 주는. 해줘. 답은 이제 철학자의 한 줄 명언 같은 거를 매치해 놨어요. 근데 사실 참 이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지만 이거 어릴 때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우리가 참 성인들을 위한 저는 동화 같아요. 그 저도 음. 사실 책이 다 제가 사잖아요. 제가 네. 보려고 저를 위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그림 작가가 좋아서 산 책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은 정말 꼭 어린이에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네. 이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말이잖아요. 아는 말이고 분명히 생각할 여지는 던져주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 접할 수 있는 말들인데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철학 교육이 너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도 분명히 자기식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쓸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거고 너네가 생각하기 위해 애쓰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읽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놀랐던 거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이런 유럽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책들은 어렸을 때 이런 철학책이 그림책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그렇구나. 종류의 네, 책들이. 이런 종류의. 그래요, 그게 맞아. 되게 부럽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이번 책만은 어른이 읽어도 너무 좋지만 그림은 좀 아이들이 보기엔 약간은 좀 음산한 분위기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던져줘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꼭 우리 아이가 10대가 넘으면은 꼭 읽게 해줘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다. 괜찮네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철학 답을 해주지만 제가 좀 되게 좋았던 아까 그거는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구절이 저는 좀 되게 좋았고 이제 삶은 절망의 다른 면에서 시작한다. 이거 두 가지가 전 좀 되게 삶은? 유독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떠신지 세 분은 이게 결국 질문을 위한 또 질문을 제가 준비해왔지만 그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고 앞을 보며 나아간다. 이 말에 좀 그러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지독하게 오만하고 그렇죠.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이 들수록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개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뭔가 자기를 좀 바라보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보면.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너무 앞만 바빠. 보고. 맞아. 네. 그럴 겨를이 없기는 해. 정말 좋은 말이네요. 광현 PD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진짜 놀랍게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뒤를 보며 이해하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거는 나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은. 역시. 오, 멋있네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저는 저고 이 사람은 철학자인 건데 참 별 인상이 깊지가 않은데. 아, 그래요. 그 젊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보면
책을 안 갖고 와서 읽어볼 수가 없네. 아니 그냥 뭐 지금 뭐 당장 뭐 바쁘게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 아니고 네.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이 그림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잖아요. 네.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속에서 좀 더 나은 길을 찾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광현 PD님처럼 우리처럼 막 생각할 거리를 막 며칠 동안 여운이 남을 수도 있어서 저는 철학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좀 가볍게 던져주지만 깊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저는 차라리 이 질문과 답 사이에 있는 어떤 부연 설명 그게 더 생각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야 할까? 한 문장이 있고 아 거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뭐 할머니는 병원에서 그쵸. 돌아가셨다. 그치, 어떻게 그치. 어떻게 꽤나 조금 길게 써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맞아, 하게 좋은 되더라고요. 지점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내 이야기를 그쵸, 담을 수 뭐 대입해 있으니까. 보거나. 맞아요. 네. 질문은 똑같아도 그 뒤에 따르는 이야기는 다 개인사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내 이야기를 대입해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네.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책이 태욱 PD가 네. 우리가 좀 시간에 쫓길 때 이 책은 철학적이고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네. 좀 시간 있을 때 해요 했던 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번 미뤘던 네. 책이죠. 그만큼 읽은 사람한테는 크게 오는 거는 분명한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할 얘기가 없긴 하네. 이게 이게 그렇구나. 혼자 생각할 네. 거리는 정말 많은데 맞아요. 네, 대화 나누기에는 이게 좀 참 어려워. 질문을 네. 쓰면서도 보니까 그래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또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본인이 뭔가 그냥 얘기하자고 네. 되면은 정말 끝도 하루에 없네. 끝도 없기 때문에 책을 보시라 이렇게 네, 마무리를 저도 하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배태욱 PD가 다음 녹음 때 그 책을 꼭 갖고 와서 네. 저희가 어떤 책인지 한 찬찬히 번씩. 살펴보고 아, 네.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 마무리할게요.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신디스님께서 또 긴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거는 읽어볼까요? 네, 문 대표님이. 바바리안 데이즈 편을 보고 남겨주신 댓글이네요. 선택된 11권 책들 불러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설마 지난달에 제가 올린 댓글 보시고 구매하신 건 아니겠죠? 그 페넬로페 책 말씀하셨나 봐요. 네. 우연이겠지만 우연이지만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저도 그렇네요. 아마도 선아 PD님 외에 선택하신 분들이 없어서 금요일 2부에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림도 글도 내용도 워킹맘이자 아이의 성장을 잘 챙기지 못하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룻밤에 2-3번 연달아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결말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결말이 더 좋더라고요. 리온 대표님과 선아 PD님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펠레로페가 뭐예요? 페넬로페라고 제가 구매했던 책 리스트로는 있었는데 그렇구나. 선택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요일 2부도 소개는 안 돼. 그렇죠. 그래픽 노블이었죠. 네, 맞아요. 네. 태욱 PD님 책 안 읽고 관심 없는 척 하시는 것 꼭 제가 요즘 완전 빠져버린 드라마 원더우먼 조프로 캐릭터의 향기가 책 좋아하시면서 아닌 척 다음에 태욱 빅데이 하는 날 기다려 봅니다. 그런 맞아요. 날이 네. 오진 않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욕심이 많은 걸로. 그럼요. 네, 책 욕심이 제일 많은 네, 걸로. 네. 광현 PD님 도시 관련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남의 탄생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풀어낸 책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모종린 작가님의 골목길 자본론. 실제 사람들이 찾고 만들어내는 골목길에 숨겨진 자본론의 이야기. 재미있어요. 부디 저의 구매 뽐뿌질이 먹히길 바라보며. 이 2권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해주신 이유들을 보니까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디스님도 참 진짜 책 많이 읽으시는 읽으세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는 페넬로페 아직 못 읽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빌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읽고 네. 괜찮으면은 한번 또 이서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키님 거 하나 남았는데 제가 네. 빨리 읽겠습니다. 아프리카 우화집 3가지 질문편에 대한 댓글인데요. 저 어렸을 땐 웅진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전래동화 전집이라는 게 있었다지요. 거기에 나이지리아, 아이티 같은 아프리카 편도 몇 개 있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 주술사가 등장했던 기억이 어림풋하게 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우화집 읽으면 좀 더 선명하게 떠오를까요? 추억여행하는 기분으로 읽어봐야겠어요 하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푸키님과 신디스님 항상 좋은 댓글 많이 그러니까요. 네, 달아주셔서 저희가 너무 얼마나 감사하죠. 행복한지 몰라요. 자, 오늘 그러면은 2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